안녕하세요. 조경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저자 정문환입니다. 지난 시간 조경 시공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조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경 관리는 이제 시공을 통한 조경 식재와 시설물을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병충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훼손, 뭐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집중적으로 따라줌으로 인해서 조경으로 만든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이용상의 그 효과적인 그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리고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공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식물의 생태적, 생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또한 시설물의 구조적인 시공 방법과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경 관리 부분의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전지, 전정, 결국은 나무를 잘라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잘라줄 때 이게 생육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생리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개와 결실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정지와 전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용어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에서 보면 전지는 트리밍이라고 하고요. 전정은 플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좀 틀린데요. 어차피 나무를 잘라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지는 생장에 지장이 없고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는 고사지 내지는 병든 가지, 부러진 가지, 서로 맞닿는 가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육과는 관계가 없이 필요로 하는 이제 뭐 유관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주는 행위를 전지라고 합니다. 자, 전정은 어떻게 보면 조경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공정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정의 방법에는 수목의 관상 내지는 개화 결실, 생육 상태 조절. 이게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 의술과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모양을 이쁘게 하거나 아니면 개화 결실, 꽃을 뭐 많이 피게 하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히게 하거나 아니면 생육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수목들을 전정을 통해서 생육을 좋게끔 하거나 하는 방법들. 자, 이런 방법들은 수목에 대한 생리적, 생태적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수목에 대한 생리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수목은 전정을 필요로 하는 수목인지 아니면 전정을 하면 안 되는 수목인지 꽃을 따줘야 되는지 아니면 꽃을 계속 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꽃을 피기 전에 그 전정을 해야 되는지 꽃 이후에 전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만 전정이 가능하다. 무조건 잘라주는 건 전지에 해당되는데 전지도 고사지, 병든 가지, 부러진 가지, 서로 맞닿는 가지 뭐 이런 가지를 제외한 나무를 자르는 건 그냥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건 조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지와 전정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조경 기술로는 바로 전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정은 나름대로 또 전정할 수 있는 전정의 방법, 원칙이 있습니다. 전정의 원칙은 병충해 피해지, 마른 가지, 쇠약지, 도장지를 제거하는데요. 여기 지금 마른 가지, 쇠약지, 도장지를 보시면 전지하고도 좀 같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또 대생지 아래 안쪽으로 향한 가지, 얽힌 가지 이것도 역시 전지의 내용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주지는 하나로 하고 평행지는 만들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전정만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실수 화목류 화학 분화기 이전에 시행한다. 라고 하는 건 유실수와 화목류에 대한 생리적, 생태적 내용을 아셔야만 이전에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그 목적으로 해서 전지전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정의 원칙을 보면 전지와 전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와 전정을 구분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는 시험에서는 전지와 전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분해서 용어를 익히시는 게 시험을 보시는데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정의 목적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정의 목적은 일단은 미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생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정의 목적, 그 미관 향상은,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조경에 관련된 영화가 있죠. 대표적인. 가위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양손에 가위를 달고 있는 그 주인공이 나무를 아주 멋지게 토피어리를 만듭니다. 토피어리가 뭔지 이제 앞에 저희가 그 수목 식재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셨는데 특정한 모형을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 그래서 우리 뭐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면 뭐 그 수목으로 공룡을 만든다든가 뭐 코끼리나 뭐 공작새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그 모양을 만드는 그런 형태, 바로 이런 깎아다듬어서 만드는 이런 형태들을 바로 토피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정은 수목 고유 수영이나 자연미가 유지되도록 하는 전정이 있고, 또한 인공적으로 만드는 토피어리 같은 형태를 만드는 그런 전정 방법이 있고, 계획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형태, 폭, 높이 등을 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미관 향상을 위한 전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용적인 목적인데요.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수목을 이용해서 차폐를 한다거나 이제 경계를 만든다거나 방음, 방풍 등의 목적으로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음, 방풍을 할 때는요, 나무를 대단위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가지를 만들고 이 가지들을 잘라서 이 밑에 지엽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전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태풍 폭성들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서도 전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눈이라든가 뭐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러면서 가지가 끊어지고 여 밑에 이제 사람이 이 가지로 인해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 가로 부분에 우리가 전선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가지에 닿아서 뭐 고압선에 감전되거나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 방지를 위해서 전정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실용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표지판, 간판, 한전선로, 뭐 인접 건물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전정의 목적이고요. 전정의 실용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 이제 생리적인 부분인데요. 생리적인 부분은 결국은 과실, 개화, 결실 뭐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또 이식수목의 이제 뿌리분을 잘랐을 때 지상부의 가지를 잘라서,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랐으면 자른 만큼 지상부도 잘라서 이거를 TR 바란스라고 합니다. 이 수분 증산이 억제가 돼야만 이 뿌리분에서 빨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빨아들이는 양이 줄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지상부의 가지도 뿌리 자른 만큼의 양을 잘라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수목이 고사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늙고 쇠약하고 병든 수목의 또 수소 회복을 위해서 뿌리의 상태가 안 좋은데 위에 가지들이 너무 풍성하라 한다 그러면 수세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 쇠약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생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정 시기는 이 시기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봄철에 3월에서 5월에 할 때는 수목이 생장하는 시기로 강한 정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강한 정정을 피하시고 상록수는 모양을 정리하거나 나무 높이, 폭 정도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요. 화목류, 특히 철쭉류 같은 경우 철쭉류 내지는 장미는 5월인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진 후에 전정을 합니다. 소나무 순 지르기는 대략 한 4월에서 5월에 새순이 올라온 걸 이제 우량한 한 3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순을 따줘서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게끔 한다거나 하는 순지르기를 시행을 합니다. 그 순지르기 자체도 전지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름에는 이제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되면 통풍 및 수광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웃자란 가지나 이제 혼잡한 가지만 정도를 위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뭐 봄철이나 가을철처럼 대단히 그 전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부분, 그래서 통풍이라든가 수광에 좋게끔 광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서 생장이 빠른 수목은 가지를 솟거나 가지를 전지전정 해주시고요. 태풍 등 재해에 대비를 하는 정도로만 전지전정을 합니다. 자, 가을철에는 여름에 이제 웃자란 가지, 도장지라고 하는데요. 도장지는 뭐 나무가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한 주가 이렇게 가지 하나가 삐죽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도장지라고 합니다. 이런 도장지를 잘라주거나 혼잡한 가지를 전정하고요. 상록하렵수는 전정 작업에 적기로 수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전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시면 그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길가에 있는 꽃나무가 됐든 가로수 생울타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엄청 좀 잘라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전지를 실시를 합니다. 자, 겨울에는 수목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엽수를 주로 해서 전지전정을 하고요. 또한 이제 겨울에 너무 강전지를 실시하면 동해를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 동해라는 건 결국은 수목이 언다는 거죠. 수목이 얼어서 이제 고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의 생리 상태와 수목에 따른 공간의 목적, 기능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전정은 가지의 배치, 수목 고유 수형, 병해충 피해를 입은 가지 등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병든 가지 내지는 그 충혈로 인해서 이미 가지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전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목이 휴면기로 굵은 가지를 전지하여도 수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굵은 가지도 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전지는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그 수목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전지전정을 시행합니다. 자, 계절별로 전지전정을 하는 내용을 좀 저희가 봤고요. 자,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지전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도장지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요. 또한 이 문제는 전지전정을 통해서 그 자른 부분에 자른 부분에 부패균이 부패가 발생하는 그런 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목들은 대체적으로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 그래서 침엽수를 보시면 침엽수에는 독일 가뭄비, 금송, 히말라야 시다, 나한백 등이 있는데요. 이런 수목들은 거의 전지전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전지전정을 시행할 만큼 그렇게 가지들이 도장지가 자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상록 침엽수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구나 아니면 강릉 정도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 가뭄비, 금송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나무의 형태를 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저거는 굳이 전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문제는 상록 화렵수 이거 대체적으로 다 남부지방 수종입니다. 거의가 대부분 다 남부지방 수종으로 남부에서 자라는 수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전지전정이 필요하지 않다. 근래에 남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서울에서도 지금 가능한 정도에 지금 해당되고요. 나머지 나무들은 전부 여기 중부지방 이남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낙엽 화렵수는 이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중인데요. 여기 이제 느티나무는 전지전정을 그래도 꽤 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시험을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전지전정을 하지 않아도 고유 수영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 시공에서는 많이 그 전지전정을 합니다. 참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태 보건 수종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단지 내에 쓸 일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나무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조경 수목으로서의 그 수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수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지전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푸조나무, 이것도 이제 밑에 지방이라서 보기가 좀 어려운 나무고요. 목백각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나면 이제 좀 하자율이 좀 높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뭐 팽나무, 회화나무, 백목련, 뭐 역시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일부 좀 하고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고유 수영을 유지하고 있는 수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으로는 벚나무와 자작나무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르게 되면 자른 부위가 바로 이제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랐을 때 우리가 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재를 또 발라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요. 시험을 위한 내용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지전정의 유형인데요. 전지전정의 유형은 아까 설명드렸던 전지전정의 목적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의 유형으로는 이제 생장 촉진을 위해서 뭐 맹아지 제거하고 동해지 제거하고 병두수목 제거하고 뭐 절손지, 고사지 뭐 이런 거 이제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장 억제를 위해서 뭐 이제 이식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토피어리를 만드는 그 다음에 울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라서 그 원하는 그 원래의 그 모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전지전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화 결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생기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식수목에 뿌리 당근했을 땐 위에 지상부도 잘라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수세회복 역시 아까 전지전정의 목적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전정의 순서는, 주변 수목과의 조화를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무 전체에 대한 형태를,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한다면 가상에 잘라야 될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지전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나무를 고려해서 인근의 나무와 바란스를 맞춘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전지전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임의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전지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전지전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주목입니다. 주목을 전지전정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수는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 상순에 맞춰서 이 폭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지전정을 시행합니다. 또한 굵은 가지에서부터 가는 가지로 전정을 합니다. 자, 전정의 대상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편한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제 불편한 가지들. 교차한 가지 내지는 이렇게 웃자란 가지.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향한 가지. 그 다음에 줄기에서 um이 난, 이건 맹아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발육 속도가 뭐 분해 영양 상태가 좋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에 많이 자르고 나면 이 맹아가 많이 이제 숨어있던 눈에서 um이 튀어나오죠. 이거는 이제 계속 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둥에서 돋은 가지. 이것도 뭐 맹아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얽힌 가지. 이 얽힌 가지는 계속 수목 생육에도 문제가 되고 경관상으로도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시각상으로 다들 이제 불편한 내용이에요. 교차한 가지, 웃자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그 다음에 뭐 아래로 향한 가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평행한 가지. 평행한 가지는 무조건 하나를 잘라주고 우리가 이제 목표한 방향으로 가지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한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좀 잘라주는 그런 형태를 띄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차한 가지. 뭐 이건 도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지가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도 되게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가지들은 다 잘라주고 웃자란 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적용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지전정은 적용에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만 이제 우리가 육안상으로도 불편한 가지는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뭐 교차한 가지, 웃자한 가지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보시면 이 교차한 가지,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한 가지 뭐 이런 가지들은 우리가 육안상으로도 불편한 가지들이라고 보시면 그런 가지들은 제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내용을 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전정 방법은 또 이제 계속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굵은 가지를 자르고 굵은 가지와 함께 이제 잔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굵은 가지를 쳐낼 때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기본 상식으로라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쳐낼 때 요게 이제 지륜이라고 합니다. 요걸 요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잘라서 왜 자르는 거죠? 여기에는 수목 생육을 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지륜은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자랍니다. 이렇게 부어있는 부분 위쪽을 잘라내고요. 여기를 지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지 윗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굵은 가지에서는요. 그 다음에 마디 위에서 자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잘라준다는 얘기죠. 여기 눈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요 눈 위에서 자르면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형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전정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영 내지는 실용적, 생리적, 경관적 내용을 목표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지 속기는 아까 보셨던 제거해야 될 그 가지들을 기억해 보시면 가지가 이제 뭐 평행으로 자랐거나 아니면 후생이거나 대생이거나 뭐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혼자 웃자란 가지 뭐 이런 가지들을 잘라줄 때 가지 속기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간 다듬기도 역시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가지 속기 역시 안에 이제 뭐 역지 아니면 혼자 이제 도장된 가지를 잘라주고 수간은 이제 웃자란 가지 내지는 원하는 수간 모형에 벗어나는 가지들을 잘라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 지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지 끝에 새순이 날 때, 가지 끝에 이렇게 새순이 날 때 여기 2개 내지 3개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긴 순은 손으로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손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순들이 자라면서 모양을 냅니다. 소나무에서는 순 지르기와 그 다음에 가지치기가 어떻게 보면 조경 기술 중에서도 고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 소나무만 전문으로 전지전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의 그 하루 일당이 꽤 셉니다. 40에서 50 정도의 일당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고 소나무 순지르기 내지는 소나무 전지전정 작업에 자기가 이제 전문 분야로 나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단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깎아 다듬기인데요. 이건 뭐 이제 토피어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토피어리를 할 때, 그 다음에 조형 수목을 만들 때, 뭐, 상당히 이제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 다음에 어떤 나무들이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모양을 만드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모양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원주형, 이렇게 원의 형태, 원 기둥의 모양을 이제 원주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우산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우산의 형태, 뭐 화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화백, 뭐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구형이고요. 요건 이제 계란의 형태다 해서 난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원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상형은 술잔을 거꾸로 놓은 형태를 우리가 배상형이라고 합니다. 자, 능수형은 이건 뭐 자연적인 형태인데요. 이 능수형에 해당되는 수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고유 수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수양벗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은 이런 형태를 이제 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은 이거 부정형은 따로 부정형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이즈카 향나무를 조형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2, 3년을 그냥 두면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자연형으로 그냥 막 야생에서 자란 수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포복형은 이제 눈향이 이런 정도로 이제 큽니다. 바닥을 이제 전부 포복으로 이제 자라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다음 원통형은 이제 아까 원주형과도 비슷하지만 뭔가 좀 모양이 더 널쩍한 원통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목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모든 수목이 다 이런 형태를 다 원래 유지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형태를 얼마나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뭐 조경에서는 이런 형태를 다 만들어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 조경 기술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목의 전정은 가로수 및 사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목을 반입할 때 여기를 이제 지하고라고 합니다. 요 첫 가지의 분기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하고라고 하는데요. 지하고 자체를 2m 이상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맹아지가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2.5m 이상 되도록 가지를 쳐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수간의 높이와 지하고의 비율은 6대4 내지는 5대5. 여기와 여기를 6대4 내지는 5대5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의 유인은 저희가 이제 그 소나무를 이제 그림과 같은 소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끈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을 전부 끈으로 인계선으로 유도를 해서 그 모양을 잡게끔 만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경기술 치고는 고급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나무 가지 자체도 대나무를 이용해서 모든 가지를 다 묶어서 모양 틀을 잡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람의 그 치아로 치면 교정기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경만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지에 유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 가지의 유인까지 저희가 그 전지전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전지전정의 목적과 전지전정의 방법, 그 다음에 전지전정의 기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목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경 수목의 뿌리 돌림 및 단근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